안녕하세요. 황세란입니다. 효소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생명의 발현부터 효소가 함께 했고, 지금 이 시대의 효소가 유행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효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들을 엮어보겠습니다. 혹시 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은 그걸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에 대한 스토리, 효소가 엔자임이죠.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효소 발효에 대한 정보, 효소를 만들기 위한 발효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고래죠. 제가 왜 고래를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음식을 통째로 삼켜 보신 적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근데 이 고래는 자기 음식을, 물고기죠? 통째로 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통째로 삼키는 게 있죠. 뱀입니다. 뱀이 지금 개구리를 이렇게, 요 뱀 입이죠.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보니까, 요 뱀인데요. 카멜레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새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좀 엽기적이죠. 개구리가 뱀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삼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고래가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씹지 않고 이렇게 통째로 삼킬까요? 과연 통째로 삼켜도 그걸 소화해낼까요? 그렇죠. 소화해내기 때문에 통째로 삼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씹지 않아도 여기 안에 있는 삼켜진 그 물질들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효소가 안에서 이제 그 혐기성, 이렇게 공기를 통하지 않고 딱 닫혀 있으면 뭐로 해서 발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효되면서 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효소란 과연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엮어가는 다양한 재미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효소가 있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 몸은 어떻습니까? 역시 효소가 있죠. 약 3,000가지의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3,000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3,000가지라는 걸 써냈는지, 그럼 그걸 하나하나 알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지극하게 작은 소량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효소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채소가 있어요. 채소는 뭐죠? 채소도, 우리가 먹거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효소가 있다는 거죠. 채소가 가진 다양한 효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발효를 하죠. 뭐 이렇게 담죠. 설탕을 넣고, 뭐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은 그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빠져나오고 그 빠진 물질들을 이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분해해가지고 그 물질을 우리는 먹게 돼요. 근데 분해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해하세요? 아니죠. 자연이 해요. 그쵸. 자연의 일부죠. 그 자연의 일부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입니다.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미생물도 뭘까요? 효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미생물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생물은 인간을 아주 축소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살아있는 모든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코끼리까지 도저히 우리가 숫자로 가늠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인간의 분포도가 전 세계적으로 45억 이랬는데 지금은 더 되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죠? 움직이는 동물, 움직이는 물체 그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개미까지 해서. 근데 개미 안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셀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효소는 수박, 포도,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오렌지, 딸기, 이런 식으로 모든 과일에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고 먹고 활동하고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결국 효소를 먹음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만드는 에너지를 활동을 함으로 해서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럼 활동을 안 하면은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안 먹으면 우리가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먹고 난 뒤에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비만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물고기, 우리 회를 떠서 먹잖아요. 회를 떠서 먹으면 그 물고기에도 효소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를 지지거나 볶거나 굽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효소는 물고기에 들어있는 효소는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동물성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거는 어떨까요? 역시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건 생으로 잘 못 먹죠, 그죠? 그걸 또 다 굽거나 찌지거나 볶거나 이렇게 해서 삶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럼 결국 그 효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어요. 그러면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효소는 어떤 일정한 온도를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굽거나 찌지거나 삶거나 한다는 거는 펄펄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삶는 거는 펄펄 끓이는 거고 굽는 거는 이제 온도를 가열해서 익히는 거니까 단백질을 땅땅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결국 그 안에 들어있던 생명체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는 그걸 견디지 못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먹고 내 몸에 있는 효소를 꺼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제 그 대사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대사효소 중의 일부가 소화효소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차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생명체에 있으면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 물질이 뭐냐 하면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단백질을 형성하는 그런 진행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모가 이렇게 속속속 올라오죠. 네. 요거 이제 기질하고 그 효소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짝을 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짝이 다 맞으면은 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걸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눈에 보이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단백질의 촉매제가 무엇이냐면은 효소라는 것입니다. 효소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생성되는 물질이죠.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그 물질, 그 효소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효소가 무엇이고, 그러면 효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면서 발효와 효소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발효, 효소. 발효는 뭐고 효소는 뭐고 지금 그럼 우리가 먹고 있는 효소는 무엇인가? 이거요. 이제 좀 더
뭐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는데 이게 공부해보면 알아요. 발효란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메주가 된장이 되죠. 그러면은 메주가 우리가 콩이 메주로 가는 과정은 발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막 삶아서 이렇게 진리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메주처럼 만들어내죠. 그 메주가 뜬다 그러죠. 메주에서 하얀 이런 그 곰팡이군이 나오죠. 이렇게 곰팡이군이 나오는 그 과정, 짚으로 이렇게 매놓죠. 그러면 짚하고 그 콩하고 이렇게 공기하고 또 어떤 그 미생물하고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하면서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뜨고 예, 푸르스름한 게 나오죠. 요 과정이 발효라는 겁니다. 발효가 그러면은 우리 뭐 된장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생강을 설탕을 넣고 이렇게 발효를 시키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장독 뚜껑을 열어보시면 부글부글 뭔가 막 올라오죠. 그거는 이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렇게 막 가스 같은 게 올라오죠. 그럼 안에서 미생물이 도저히 우리 눈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생명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품어내는 가스예요. 우리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하는 거가 뭐냐면은 음식을 먹으면은 트름을 하고 방구를 끼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방구 끼는 건 이제 이산화탄소고 뭐 이제 뭐 자동차로 말하면 막 메탄가스 이런 게 막 나오죠. 이런 게 막 나오면서 이제 그 일어나는 과정.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안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먹이 활동. 그러니까 자기가 미생물이 가진 효소를 가지고 그 물질에서 가진 효소를 그거 뭐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내는 거죠. 미생물의 일대기는 2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이다 그러면 미생물은 몇 대를 이렇게 계속 이어갔을까요? 정말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겠죠. 뭐 곱하기를 막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김치가 씌워져 간다. 이제 그 콩이 청국장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리고 된장으로 만들어져 간다. 우유를 가지고 요거트를 만든다. 또 치즈를 만든다. 이러면서 얻어지는 과정이 이제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효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속에 있는 효소, 김치 속에 있는 효소, 청국장 속에 들어가 있는 효소, 된장 속에 들어가 있는 효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물질을 우리는 효소라고 칭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 거 있습니다면은 김치균이 그 대장균을 확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치를 먹고 나면은 장이 깨끗해져요. 이런 것도 제가 시간이 생기면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국장, 된장, 요거트, 뭐 된장을 먹으면은 뭐 항암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 다 효소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인간이 뭔가를 먹으면서 대사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음식물을 먹었으면은 소화를 시켜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는데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 이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효소라는 건데 이게 우리 온몸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뭐 3,000개란 얘기를 제가 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소화효소, 또 이거 보죠. 우리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다. 그게 단백질 촉매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단백질로 되어 있고 체온, 우리 인체의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작용이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담을 때 우리 겨울에 잘 안 담고 이른 봄에 잘 안 담고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지금 막 여름에 담는 거 그리고 가을에 담는 거 뭐 각각이 좀 달라요. 근데 각각 보면 식물이나 여러 가지의 성질에 따라서 활동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온도가. 옛날에 약탕기에 이렇게 이제 그 약을 끓여 보면은 어떤 거는 밑에서 놀고 있고요. 어떤 거는 중간에서 놀고 있고 어떤 거는 위에서 놀아요. 각각 좋아하는 온도가 다르다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효소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온도가 됩니다. 사람의 온도는 급속도로 떨어지면 안 되죠. 뭐 보통 유지하는 온도가 36.5도입니다. 여기서 한 38도 사이에 효소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소화관을 한번 볼까요? 입을 통해서 식도로 넘어가고 식도에서 위를 통하고 위에서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빠진 게 있네요. 십이지장이 있습니다.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고 대장에서 이제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통로는 뭐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7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어요. 입을 통해서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쫙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지금 음식물이 진행을 하고 있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매는 먼저 우리가 음식물을 꼭꼭 씹죠. 이 씹으면 씹을수록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어른들이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드리죠. 이렇게 꼭꼭 씹을수록 효소가 계속 침에서 그러니까 침하고 음식물하고 엉키면서 그렇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꿀떡 삼키면 뭐가 됩니까? 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미처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음식물을 꼭꼭 씹는 동안 계속 나오면서 그걸 부수면서 침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침투를 해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보내죠. 자, 식도로 내려보내고 식도에서 위로 가게 됩니다. 네, 위로 가는데 위로 가서 이제 우리 보면은 막 위액이 나오죠. 위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어요. 이 염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음식물에 묻어있던 여러 가지 그리고 음식물하고 함께 들어온 이제 나쁜 세균들 우리 몸에 유용하지 못한 세균들을 전부 박멸을 시켜요. 죽이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이 염산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이런 삶을 유지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유지되고 있고 계속 생명을 진화시키고 이제 2세, 3세를 계속 이렇게 인류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는 미생물의 영향이면서 이런 효소들의 영향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위에서는 염산이라는 것이 독소를 나쁜 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펩신과 이제 그 염산이 들어가서 방앗간 역할을 해요. 부숴요. 부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끈적한 물질이 되어 있죠. 이게 혹시 이제 깔끔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토했을 때 나오는 거 보셨나요? 끈적하면서 잘게 부서져 있죠. 입에서 부순 것도 있지만은 위에서 이렇게 방앗간처럼 위는 소화시키는 장소가 아니고 믹서하면서 방앗간처럼 이렇게 뭔가를 넣어가서 펩신과 염산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켰으면은 이게 뭔가 여기 잘게 부수고 문지르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려보내겠죠. 12장으로 내려보냅니다. 12장으로 내려보내는 그 12장의 길에 뭐가 있냐면은 쓸개가 있다는 거죠. 쓸개즙을 만드는 담도가 있습니다. 담이죠, 쓸개가. 담도에서 쓸개즙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쓸개즙은 간이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간에서 이제 즙을 만들어서 쓸개로 보내줍니다. 쓸개로 보내주면서 쓸개에서는 딱 이제 저장을 합니다. 계속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유문 위에서 밑에의 하문이 열려가지고 음식물이 내려오면은 그 내려오는 거에다가 쓸개즙을 쫄쫄쫄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섞어 보내주고, 또 하나, 쓸개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제 하는, 효소는 무슨 아제 이런 게 붙습니다. 지방이 소화되게 하는 이런 이제 그 즙을 보냅니다. 즙을 보내고, 그러면 또 더욱 중요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췌장입니다. 이 췌장을 또 다른 말로 이자라고 하죠. 그래서 췌장에서 췌장액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또 그 12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통로가 이렇게 이제 12장 통로가 있으면 위에서 내려온 것을 쓸개도 즙을 줘가 섞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 액을 만들어 섞어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보내냐? 소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액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제 소화액이 있어요. 효소가 아밀라제, 말타제, 트립신, 라파제 등 이런 게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그걸 섞어서 이런 게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된 거죠. 우리가 소화제 먹는다는 것은 이런 효소를 이제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장으로 보내고 장에서는 또 말타제, 또 펩티다제 이런 거 효소들을 넣어가지고요. 또 한번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본격적인 소화는 소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운동을, 막 쪼물락거리는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거,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연동.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 해보셨나요? 물 넣고, 밀가루 넣고, 막 이래 주물르면, 밀가루 플러스 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죽이 되는 거죠. 반죽이 되어서 반죽한 것을, 그 다음에 수제비를 만든다든지, 칼국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무르는 과정을 소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무르는 과정을 막 하면서 소장에서는 이제 영양소를 막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면서 일부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대장으로 내려보내는 대장의 시작되는 부분에 충수돌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맹장이라고 아시죠? 그 맹장의 속에 또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맹장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거가 아니라면은 맹장을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상행결장 위로 올라가는 대장의 상행결장, 평행결장 옆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하행결장, 그리고 직장, 항문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소장에서 내보내준 음식물을 대장으로 가면서 진액, 그러니까 우리 몸에 써야 될 것을 전부 다 이제 빼내는 겁니다. 빼낼 대로 다 빼내고, 이제 이거는 좀 찌꺼기다 하는 그거는 이제 직장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게 우리가 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런 과정들을 제가 5장 6부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종기,
그 농성종기, 이게 염증을 가진 거, 고름으로 나온 그 종기, 이런 거 하고, 습진, 건보점, 이런데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펩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그 펩신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게, 온다고 합니다. 펩신이 줄어들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펩신이 주로 위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위를 좋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든지 물질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라파제.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을 소화시켜서 콜레스테롤을 레벨업을 시킵니다.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요. 고품질 콜레스테롤이 있고 저품질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래서 고품질, 그러니까 좋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 왜 필요한가도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데, 고품질 콜레스테롤은 주로 뭐 식물성이나, 그, 물고기 종류에 좀 있고요. 저품질은 뭐 동물성에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떤 게 그 고품질 콜레스테롤이 있고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방을 축적을 하고 셀룰로제는 섬유질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족하면은 그게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는데 비타민은 우리가 인체 내에서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뭐 비타민 C는 뭐 열만 가해지면 다 파괴가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생으로 먹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인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제 효소가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또 효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가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